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오늘은 로아큐탄 처방을 안 한 이유 제3부입니다. 1, 2부에서는 약동학 그리고 치료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부에서는 이소트레티노인이 갖는 부작용, 이 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앞에 다른 얘기보다도 이 얘기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약을 먹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 약의 부작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다려서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등등을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예, 또 3부가 너무 재밌다 그럼 1, 2부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송이 로아큐탄 처방을 안 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그죠? 탈모, 발기부전, 성장 멈춤, 에피피지얼 플레이트가 닫혀버리죠, 빨리. 그 다음에 코에는 점막이 건조해져서 코피가 나게 되고, 입술이 건조해서 입술이 많이 트게 되고, 피지 분비가 안 되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해지면서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겨요. 또 하나 문제예요. 무릎에 있는 할막액이라고 하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체가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뼈가 닿게 되면서 달아요. 연골이 달고 하면서 관절염이 엄청 잘 생기는데, 이렇게 관절염이 한번 오면 거의 안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생기면 거의 안 돌아와요. 그리고 기형아 출산, 테라토젠이라고 하죠. 이거 먹으면, 임신 중에 이거 먹으면 보통 기형아를 낳는다고 해서 최소한 끊고 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약을 복용하라고 해요. 최소한 끊고 나서 2개월이 지나서 임신하라고 하죠. 옛날에 아주 예전 제가 배웠을 때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을 끊고 나서 2년 동안 임신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약 끊고 2개월 후에 임신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약이 금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두 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 이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잘 생겨요.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디프레션이 많이 생기고, 자살 간염화. 이거 뭔 말일까요? 슈어사이드 아이디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살을 생각할까 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그거를 자살 간염화라고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크고, 또 하나가 또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장증후군, 이리터블 바울 디지즈라고 해서, 우리가 혼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죠. 음식만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다면 설사를 하고, 이게 주로 원인이 이 질환의 어떤 진행을 엄청 가속화시켜요. 특히 이리터블 바울 디지즈 중에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뭐예요? 크론 디지즈와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라고 해서 궤양성 장염이라는 게 있어요. 크론 디지즈는 얼마 전에 닥터 프리즈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응급센터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크론 디지즈 때문에 거기에 총공 생길까 말까 해서 주인공 남궁민 씨, 나이제 씨가 가서 수술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크론 디지즈예요. 예, 그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영구적인 야간 시력 손실. 이건 뭘까요? 나이트 비전 펄모넌트 로스라고 해요. 밤에 시야가 아예 안 보이는 영구적인 손실이 와요. 장기간 복용할 때. 물론 짧은 복용으로도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밤에 못 다녀요. 그냥 꺾으면 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많이 되고, 탈모도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오면 쉽게 잘 안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약을 끊고 한 3개월 되면 거의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보면 안 돌아오는, 그 탈모 증상이 안 돌아오는 환자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단지 책에서 읽고 논문에서 보고 하는 거와 다르게,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그거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퍼센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보는 환자들은 전부 다 이게 있네? 발기부전 또 왜 그래요? 이 약 자체가 안드로젠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분비를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기는 거고, 그죠? 성장 멈춤은 실제로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생겨요. 그래서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는 여드름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 처방이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이게 간에 축적돼서 간 독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 이 약을 장기간 먹은 사람은 3, 4개월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상승돼요. 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성 내압 상승, 퓨더 튜머 세레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복용 초기에 주로 생겨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특히 많이 생기는 경우 어떨 때 생긴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항생제랑 같이 복용하면 거의 생겨요. 특히 항생제 중에 어떤 거요? 미노사이클린, 미노신,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이랑 같이 먹으면 가성내압산성의 부작용이 엄청 따라오기 때문에 병용 금기 약물이에요. 이소트레티노인을 끊고 나서 휴학기를 최소한 한 달 갖고 항생제를 먹으라고 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안전하게 가려면 피지 조절제를 끊고 한 달 지나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약 자체가 뭐예요? 피부의 각질 형성을 억제로 인해서 표피 손상을 일으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컵 뚜껑에 컵 하나가 뚜껑이 없으면 물의 증발이 빨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예요? 피지를 딱딱하게 만들고 근처에 있는 약간 액체, 리퀴드한 유분기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공이 되게 커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이 약을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용을 장기간 하다 중단하면 얼굴에 유분기가 복용 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단지 세보사이트의 턴오버가 딜레이 되고 있다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물질들이 없어지면 갑자기 가속화되는 현상 때문에 올라온다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이 약을 먹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접했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처방을 잘 안 하는지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 많죠. 왜? 의사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다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작용 자체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확률상 낮은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늘 그 치료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환자 중에서, 우리 병원에 오는 손님 중에서 이것 때문에 이런 불편한 거를 겪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다른 좋은 방법들이, 항생제나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이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부작용은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 결절성 여드름, 흔히 말하는 음괴성 여드름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로아큐탄, 이소트레티노인을 잘 처방하지 않아요. 집에서 이것만 먹고 뭐 여드름 너무 좋아지고 이것만 먹었더니 다 좋아진다라고 지금 당장은 좋아할지 몰라도 나이가 생겼을 때 생기는 문제들, 이런 관절염, 남들보다 이런 문제들이, 혈관 문제들,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찍 와요. 지금 당장에 여드름 좀 없어져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그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면 지금 먹는 걸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꼭 먹어야 된다면 일주일에 한 2알, 3알, 20ml, 30ml 정도만 해서 유지요법으로 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 피부라는 카페에 와서 유튜브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다시 한번,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1부, 2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약동학이라든지 치료 원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약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일반인 수준에서 이 정도 이상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일반인 수준에 하는 지식들도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만 익혀두시면 앞으로 약 복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